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카메라를 앞에 두고 또 얘기를 하려니까 또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생기네요. 자, 이제부터 저 혼자 진행하는 시황과 종목 리뷰 시간에도 이렇게 웹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좀 배경이 좀 지저분한데요. 제 방이 좀 지저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크로마키 뒤에 배경을 배경을 주문했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날쯤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뒷배경이 깔끔하고 멋있는 배경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저녁 9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생방송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2022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투자 성과도 이민년 호랑이 해의 어떤 기운처럼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월 1일의 첫날이지만 12월 30일 주식시장을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30일 주식시장은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에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꼬리표를 좀 달아봤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그 막판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차트상으로는 좀 수치보다 차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어쩌면 좀 너무 작게 나와서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그 갈색 선이 지금 13일 이동평균선이고 노란색 선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드디어 2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보면 기관 순매수가 그 파란색으로 순매도, 이틀 연속 순매도였고 외국인도 뭐 이틀 연속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래량은 대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했다는 거예요. 지난 11월 30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저점 찍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한 것은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젠가요? 20일 날 처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만 보면 고점 두 번 찍고 내려와서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방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인데요. 다만 이제 연말 연초에 어떤 그런 이벤트들, 그 수급 이벤트들이 엄청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차트의 지표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지금 그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는 구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이 변동성의 축소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변동성이 갑자기 극대화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아예 지금 현재 보면 최근의 변동성 중에 가장 그 이 뭡니까, 볼린저 밴드의 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방향성이 하나로 이렇게 뭘까요? 이제 수렴이 돼서 방향성이 한번 진행이 되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볼린저 밴드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하단선을 닿았을 때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하나의 지지선 역할을 하고 상승을 한다는 게 첫 번째 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하단선이든 상단선이든 한번 돌파를 하면 그쪽 방향으로 급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그 볼린전 밴드의 폭이 급격하게 좁아진 이후에는 그다음에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 날 10 시부터 이제 장이 열리는데요. 10 시에 장이 열렸을 때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면서 지금 방향성 자체는 하향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하단선을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터치한 다음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터치하고 바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개파락을 한다 치자고요. 그럼 개파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파락하고 나서 반등을 할 거냐, 갭을 메꾸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파락하고 나서 오히려 음봉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 방향성대로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장세가 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발이냐 증폭이냐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시장은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정리한 부분으로 돌아가면 차트상으로는 일단 하락 방향이 나타났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좀 그 뭐랄까요? 방향성 자체는 하방 리스크가 지금 좀 생겼다.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동성 관점에서 봤을 땐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 관점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 지금 볼린저 밴드가 수렴해서 과연 하단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지 오히려 하단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변동성이 그러니까 하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방향성이 증폭되는 그런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요일 날 시장의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22년 초반 개인의 매수세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난 그 양도세 마감 그러니까 배당 라기를 전후 해서 굉장한 그런 변동성을 보였는데 개인은 매수세로 시작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세로 시작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세는 당연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상승세가 유지되지만 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이 그 추세를 이루면서 우리의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은 추세를 이루면서 상승을 해야만 지금 그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 여부는 결국은 시장 전체가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 전체가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 대형주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개인의 매수세는 중소형 개별주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그 첫째 주 우리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첫째 주의 흐름, 그 주 초반의 어떤 흐름을 결정 지을 거겠지만 이런 흐름이 상승 추세로 쭉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형태를 보이면서 대형주의 어떤 흐름이 그 지지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 역으로 그 개인의 상승세를 무색하게 개인의 매수세를 무색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아래로 증폭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마 월요일 날부터 나타나는 어떤 그런 흐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지금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숫자로 한번 보죠. 자 200이 그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400 미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20일 이격도가 99입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것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했다는 뜻인데 결국 하향 돌파했죠. 근데 그 20일 이후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계속 지지하는 역할을 보이다가 처음으로 지금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하락의 시초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의 시초가 될지 이거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그 100선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정배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역배열 숫자가 650 개로 한 200개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난 30일 날 지금 흐름을 보면 정배열 숫자도 늘어나고 역배열 숫자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응축되면서 커질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우리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그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짚고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하단선이 돌파되면서 그야말로 하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배열과 역배열이 오히려 양쪽에서 커지는 변동성이 지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월요일 날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는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상승 흐름을 단기적으로 일단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상승세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하락세로 강화되면서 깨지고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월요일 날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객 예탁금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지난 목요일에 비해서 4조 원 가까이, 3조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뭐 그랬기 때문에 신용 잔고 비율은 역시 34%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승 종목은 3% 이상 상승 종목이 한 180개 정도 떨어지면서 흐름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사주 신고가는 지금 128개로 어떻게 보면 그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든 대신 오히려 신고가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 상승과 하락이 변동성이 아주 점점 지금 그 변동성의 어떤 그 폭, 그리고 그 크기가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민년 첫 번째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제가 그 종목 리뷰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사위 채널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 약속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한 해 내내 플러스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